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용담의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지지의 중심이 서는 원리. 둘째, 지지의 이동. 셋째, 후천 기점인 지지사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용담의 지지 중 4가지 정축이 되는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12지지를 천지인 3제로 분류해 본다면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를 각각 천지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순서에 따라 천을 상징하는 4가지 바른지지는 자오묘유요, 지의 사정은 진술충미이며 인의 사정은 인신사해가 됩니다. 다음은 지지의 천지공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표를 보면 천의 사정인 자오묘유는 선인 허령과 관계가 있고, 지의 사정인 진술충미는 불인 지각과 관계가 있으며, 인의 사정인 인신사해는 유인 신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불유 삼도는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무경에도 나타나 있는데, 현무경 상편 도수장에 있는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가 곧 선불유를 나타낸 부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도에서 용담까지 기준시각의 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도는 천을 대표하므로 공간의 배치를 상징하는데,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해야 합니다. 다만 앞의 그림은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도의 지지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는 땅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야만 오방이 설 수 있으므로 하도에서는 지지 중 땅을 상징하는 지지인 진술, 충, 미가 사정축이 되어야 하며, 땅에서 봤을 때는 하늘을 중심으로 기준인 정축을 세워야만 하루의 시각이 바로 열리니, 낙서에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지지인 자오묘유가 사정축이 되어야 하고, 인간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중심이 정축이 되어야 하므로 인간을 상징하는 지지인 인신사해가 사정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을 상징하는 하도에는 지의 사정인 진술충미가 사정축이 되고, 땅을 상징하는 낙서에는 천의 사정인 자오묘유가 사정축이 되며, 인간을 상징하는 용담에는 인의 사정인 인신사해가 사정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도의 지지는 가정일 뿐이므로 낙서의 시간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본다면, 낙서는 12지지에 의해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전의 시작과 오후의 시작이 지지의 세로축인 자시와 오시에 있으며, 일출과 일몰이 가로축인 묘시와 유시에 있으니, 앞의 그림과 같이 낙서의 지지 배치가 좌오묘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용담의 지지 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은 빈 공간으로서 선우천의 발산과 수렴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천간은 화도에서 낙서로, 낙서에서 용담으로 천간 4, 5, 6번째인 정무기의 중심 이동에 의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자리를 이동하는 데 그치지만 지는 주체가 땅이므로 선천에는 지구가 중심이 되어 우주 공간으로 기운이 발산하고 후천에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기운이 수렴하므로 발산을 위주한 선천과 수렴을 위주한 후천의 지지배치는 정반대로 놓여져야 합니다. 또한 후천은 현상적인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인중천지를 이루므로 지지 또한 인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의 사정인 인신사해가 사정축이 되며 복귀팔계에서 용담팔계로 변할 때 천지가 지천으로 180도 뒤집어지고 앞의 그림처럼 화수미제가 소화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의 동서남북 방위가 서로 바뀌어져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사해 신인이 사정을 이루는 용담의 지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서에서 용담으로 천간은 한 칸만 이동하지만 지지는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아래가 뒤바뀌어져 낙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210도, 정역을 기준으로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려져야 용담의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천주님께서 미륵경전 5장 상생과 성경 44절에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낙서의 지지가 용담으로 돌아가는 원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낙서의 지지가 용담의 지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낙서의 축인 북방 자가 용담에는 7걸음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미 자리에 가서 합하게 되니 자미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말하여 지전칠보 자미회라고 합니다. 또 낙서의 지지인 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역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지지 신유 술해 자축인묘 진사오 자리로 7걸음을 가서 용담의 지지가 됩니다. 이로써 낙서의 지지 기준이었던 자 자리에 용담에는 사가 들어서게 되니 자시가 사시로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낙서로 대표되는 선천 화수 미제 괴가 용담으로 대표되는 후천 수화 기제 괴로 바뀌어져 지지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낙서 지지사정의 자리바꿈에 의해 후천인 용담시대에 실현되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에서 나타나듯이 낙서 때의 천의 사정이었던 자오묘유 자리에 용담시대에 인의 사정인 인신사해가 들어가니 사람이 하늘자리에 들어가 인존시대가 의미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늘과 같이 높아짐으로 인내천이 실현되고 낙서 때 지의 사정이었던 진술충리자리에 용담시대의 천의 사정인 자오묘유가 들어가며 이 땅에 하늘이 들어서니 선경세계가 이루어지고 낙서 때 인의 사정이었던 인신사해 자리에 용담시대에 지의 사정인 진술충미가 들어가니 사람의 혈맥이 이어져 혈통줄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천 기점인 지지 4의 근거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주님께서는 현무경 5부에 기후 정월 1일 사시라고 후천의 기점을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은 선천에는 첫 시각이 열리는 시두가 현상적인 시각이므로 자시였으나 후천은 자성이 열리는 시각인 사시가 하루의 기점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자시란 하루 중 현상적인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때이며 사시란 지지로 진사 삼양 중 인간의 정신이 열리는 기점이기 때문에 정신세계의 기점으로 사시를 쓴 것입니다. 이로써 용담시대는 궤로 볼 때는 지구가 중심이 되어 수렴이 이루어지는 지천태괴가 되며 지지로 볼 때는 후천의 완성을 의미하는 수화기재괴가 되며 책력의 기점으로는 사시로서 후천역인 용담역과 황금역이 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낙서의 지지를 시계 방향으로 7보 돌려 지지 4로 후천 기점을 만드는 천지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뒤에 함렬 회선동 김보경의 집에 가시어 보경으로 하여금 큰 북을 대들보에 매달고 병자 정축을 계속하여 외우면서 밤새도록 쳐 울리시며 가라소되 이 북소리가 멀리 서양까지 울리리라 하시니 보경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위 공사 내용은 천지공사 병원년 11절에 나오는데 김보경은 후천 큰 서울이란 뜻이니 보경의 집에서 큰 법이 나오는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회선동은 신선이 모인 곳이며 함렬은 모두 기뻐하는 곳을 말합니다. 또 대들보란 상냥으로서 천장에 걸린 나무 줄기이므로 천간을 상징하고 북은 쇠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소란 건마 권으로서 땅을 상징하므로 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는 천간을 고정시키고 지지를 돌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병자 정축을 계속하여 밤새도록 쳐 올리신 것은 주야를 바꾸는 공사로서 자는 자정으로 정북방이므로 밤새도록 쳐서 자가 서남방 미자리로 가고 축은 서방인 신자리로 들어가게 하니 멀리 서양까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경은 후천 중앙의 큰 서울이니 밖에서 돌아가는 병자 정축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담의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용담 8궤 시에 대하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